훈련기간 인증평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의 목적은 훈련기간의 건정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 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증의 목적은 정부 지원 훈련의 품질 및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근거 법령으로 근로자직업력개발법 제7조의 2 그리고 53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평가를 위한 직업력개발 훈련 품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 대상입니다. 인증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훈련기관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증평가의 대상 훈련이란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그리고 사업주 직업력개발 훈련이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훈련은 현재 실업자 재직자가 합쳐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주 직업력개발 훈련은 위탁 훈련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 이 모든 대상 훈련 기간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훈련 같은 경우는 지정 직업 훈련 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정 직업 훈련 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원격 훈련으로 인정받은 기간만 인정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혹은 고유 번호증이 있어야 하며 학과가 명시된 학칙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격 훈련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 구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평가에서는 훈련 기간을 신규 기간과 실적 보유 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간이라 함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에까지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사업의 종료 실적이 없는 기간입니다. 실적 보유 기간은 훈련 종료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인 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한 원격 훈련 기간을 말합니다. 실적 보유 기간은 신규 기간으로 평가 신청이 불가하며 실적 보유 기간임에도 평가를 미신청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우수 훈련 기간 및 일반 인증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 건전성 평가 및 훈련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단 2021년에 인증 등급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은 평가 대상 구분 기준에 따라 실적 보유 기간 또는 신규 기간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도 모니터링 평가 대상 기간 중 인증 등급 및 유효 기간을 새로 바꾸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현장 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2020년 종료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평가 선택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등급 부여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기간 인증평가 등급 부여 방식입니다. 먼저 기간 건전성 평가에서 감점 20점 이상 등으로 부적합 받은 기간은 바로 인증 유예 등급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건전성 평가에서 감점 20점 미만 등으로 적급받은 기간 중에 원격 훈련 인정요건 미충족 기간은 역시 인증 유예 등급을 받습니다. 역량 평가에서 60점 미만 받은 기간도 역시 인증 유예 등급을 받습니다. 기간 건전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고 역량 평가에서 60점 이상 되는 기간만 1년 인증 등급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적 보유 기간 인증 등급 부여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 건전성 평가에서 감점 20점 이상 등으로 부적합을 받은 기간은 인증 유예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건전성 평가에서 감점 20점 미만 등으로 적합을 받은 기관들은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미만이라면 인증 유예 등급을,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인증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에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과락으로 인증 유예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건전성 평가에서도 적합을 받고 역량평가에서도 성과평가, 현장평가가 각각 총점 75% 이상 득점한 기간은 우수 기간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인증 우수가 됩니다. 이 기간의 경우 BHA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BHA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인증 등급별 유효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 보유기간은
인증우수, 3년 인증, 인증유예가 있겠습니다. 인증우수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5년, 기본 3년, 추가 2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2021년 인증등급 신규 획득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3년 인증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3년을 갖게 됩니다. 이 역시 2021년 인증등급 신규 획득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기간은 단연 인증등급 기간으로 기존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일부터 시작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유예가 있습니다. 인증유예는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의 인증등급 획득 전까지 계속 인증유예 등급을 유지하도록 됩니다. 다음 신규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기간은 1년 인증과 인증유예 등급이 있습니다.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1년간 갖게 되는 게 1년 인증이고 1년 이상의 인증등급 획득 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게 인증유예 등급입니다.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은 현장평가 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은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전일까지 유효하며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시 자동 소멸합니다.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은 조정될 수 없으며 인증등급이 유효기간 내에서도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 무리 발생 등에 따라 인증등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증평가는 최종 결과의 발표를 HRD 넷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세부 결과에 대한 정보 또한 모두 HRD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인증 등급은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 선정과 지원 사업에 그리고 과정 심사에 참여하는 자격으로 연계되는 부분이니 정부 지원 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평가 주요 일정에 대해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증평가의 일정입니다. 인증평가는 12월 말 평가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1월 초 현재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동영상 안내로 진행되는 설명회가 운영 중이며 2월 초부터 약 2주간 인증평가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후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게 되고요. 1단계에서 적합 판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가 포함된 2단계 역량 평가가 실시됩니다. 이때 신규 기관의 경우 2단계 최종 결과가 6월 중에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실적 보유 기간의 경우는 현장 평가와 성과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 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결과의 산출이 종료되는 시점인 10월 말에 최종 결과가 부여될 것이다 라고 일정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평가 일정은 안내해드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20년도와 같이 코로나19 등의 그런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그 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안내와 함께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21년도 현장 평가를 위해 기관에 방문하는 평가일은 신규 기관과 실적 보유 기관 모두 방문 2주 전까지 안내드릴 예정이니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증평가 추진 절차 중에 평가의 준비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를 신청하실 때 꼭 첨부하여 제출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수료생 명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 우리 기관이 사업주 위탁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훈련의 운영이 있었는데 그 훈련의 종료 실적이 20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주 위탁훈련이다 라는 경우에는 반드시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및 사업주 정보를 포함한 수료생 명단을 작성하여 평가 신청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 신청 기간을 수정보완 기간 마감일, 즉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 중에 2월 19일 저녁 6시까지가 수정보완 마감 기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제출을 하셔야 되는 기관, 즉 사업주 위탁훈련의 실적이 지난해의 종료 실적으로 있는 기관이신데 안 내신 기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2단계 역량평가의 성과평가 중에 수요자 만족도라는 항목의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첨부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가 참여 신청서 작성과 평가자료 제출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신청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평가 공고명 또는 회차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평가 신청 때 기입하시는 현장평가 주소, 일정, 이런 주요한 정보들은 인증평가와 관련된 주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이름, 담당자 자체가 변경되거나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시스템 내에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기관이 주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을 대표 훈련 과정으로 두고 각 기관에서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고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인증평가 신청 시 제출하셔야 되는 필수 자료이자 각 기관의 현재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주요 자료로서 2단계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때 핵심 자료로 활용되니까 각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로 직접 작성하신 후에 첨부를 통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훈련기간 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의 증빙 자료를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시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업주 위탁훈련 실적이 있는 기관이시라면은 수료생 명단도 이와 같이 평가 자료 업로드 칸에다가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증평가의 신청 및 서류 접수 안내입니다. 인증평가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들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5시 지난 이후 시점부터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한 번에 신청을 하시려고 접속하시다 보니까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 중이던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은 신청 버튼을 시간 내에 안전하게 클릭하셔야지만 저희가 정상적인 접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되시고요. 저희가 이 정상적으로 접수를 한 기관에 한해서만 평가 신청서, 입력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인증평가 신청서와 첨부했던 자체평가 보고서 등의 수정이 가능하게 허용이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은 16일에 대한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 후에 이 3일간의 기간 동안 신청 접수했던 내용들을 수정하신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가끔 놓치시는 부분들은 신청서를 다시 수정하려고 회수한 기관에서 다시 제출 완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접수를 할 수 없어서 유예 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최종적인 신청 완료 상태임을 확인하신 후에 평가 참여를 완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절차 중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입니다. 기관 건전성 평가는 인증평가의 첫 번째 평가 단계에 해당하며 법,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준법성 항목과 재정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재정 건전성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평가 결과의 확인은 평가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경로인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적합 여부와 감점에 대한 점수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20점 이상의 감점을 받게 되신 기관은 부적합 판정이 되면서 저희가 2단계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인증 유예 등급으로 확정해서 통보를 드리게 됩니다. 단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들은 자동으로 별도의 신청은 이미 하셨으니까 진행하지 않고 평가 대상을 2단계로 넘기게 돼서 2단계 현장평가 등의 절차로 이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가의 결과 발표 이후에는 1단계 또한 이의신청 접수와 심의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또한 저희가 모든 시스템으로만 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서 별도로 저희가 결과 발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결과에서 확인하셨던 최초의 결과에서 이 경우는 잘못 평가된 것 같습니다. 라는 사항이 있으면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 주시면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해 드린다. 라는 절차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단계 역량평가 중 현장평가에 대한 추진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2단계 역량평가 중 현장평가는 훈련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관의 직업훈련 운영 역량 보유 여부와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훈련기관으로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각 기관의 평가일이 결정이 되면 평가일 약 2주 전에 기관별로 통보를 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의 일정 확인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들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많은 기관에서 일정 확인을 어디서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증평가, 역량평가 결과 안에 평가 결과 목록에서 일정에 대한 거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한 번 더 말씀을 별표로 드려가지고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평가 일정은 기본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적게는 몇백 개의 기관, 많게는 몇천 개의 기관까지도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의 일정을 저희가 다 고려해드리고 싶지만 일정을 고려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한 변경 불가 사유에 대한 것들은 상세한 내용이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통보받으신 기관에서는 설명의 자료집에 나와 있는 현장평가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현장평가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각종 그 기관의 운영 계획이나 성과 등과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이 현장에 비치될 수 있도록 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기관장님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분들이 평가 당일에 인터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이나 일정 조율이나 이런 장소에 대한 마련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 준비나 지원 등을 위해서 그 소속 근로자분들이 현장 평가 당일에 같이 자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미리미리 한 번씩 체크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의 진행이 조금 더 원활하고 결과의 보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는 상시 근무하고 계시는 이런 사무실과 평가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현장 평가가 아무래도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동시에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의 그 결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녹음을 하게 되고요.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은 평가위원회, 방문을 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별도의 녹음을 하신다든지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양해를 드리고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도 꼭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평가위원분들께서 우리 기관의 평가를 더 상세하게 자료를 보고 점수로 책정하기 위해서 기관의 증빙 자료를 확인 요청을 드리거나 인터뷰에 대한 부분 준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역량평가의 결과 확인과 절차에 대한 부분 안내입니다. 2단계 역량평가 또한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결과는 인증 등급, 평가 항목별 점수, 피드백 보고서 등의 내용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피드백 보고서는 추후 보완 사항에 대해 한 번 더 체크하고 수정 보완 조치가 필요한 인증유예 기관에게만 제공된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평가 또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절차가 평가의 공식 절차로 진행되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된 기관에 하나요. 현장 재평가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점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평가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단계 평가 결과의 최종 결과 확인은 역시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게 되고요. 이 평가 등급과 평가 항목별 점수의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HRD 내 외부 시스템에서도 직접 검색이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 신청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인증평가 대상임에도 평가 미신청, 평가 포기 또는 평가 당해 연도에 정과정 위탁, 인정 제한 등의 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유예가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 회차는 10회차부터 15회차가 있습니다. 각각의 회차별로 해당되는 설명은 앞단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나 간단한 구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회차는 현장평가 필수 참여이며 11, 12회는 3년 인증기간에 현장평가 참여 가능 기간과 불가능 기간, 13, 14회차는 인증 우수 기간 중 현장평가 참여가 가능 기간, 불가능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15회차는 신규 훈련 기간입니다. 각각의 대상이 되는 훈련 기간이 다르니 훈련 기간에 유의하시어 본인들에게 맞는 회차를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간은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현장평가 미참여 기간은 자율점검 및 자체적인 질관리를 위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이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